안녕하십니까. 비너스랩 TV의 동우상입니다.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가 떴습니다. 역시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사업 계획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공고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공고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 계획서 내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고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 그리고 고급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여기에 또 중요한 하나의 문구죠. 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예상과는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했던 하나의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을 고도화하거나 시장을 확장하거나 그런 것을 지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초기 창업 패키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업 인증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관련된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항상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미루면 안 됩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 3년 이하죠. 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 두 가지가 큰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도 사업 계획서 쓰실 때 근본 사업을 통해서 사업 안정화를 이루고 이것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평균 7천만 원 되겠습니다. 3년 이내 기업 요건이고요. 서류 평가, 발표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700개의 사를 선발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어떻습니까? 1,260개였죠. 그래서 여기는 700개 내외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화 자금 1억 그리고 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총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어 있고요. 700개 사인데 이 안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가 600개 그리고 그린 분야가 4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나시죠?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그 일반과 특화가 있었고 특화 안에 그린이 있었어요. 자,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일반 분야 이외의 특화가 전체가 다 그린입니다. 한마디로 에너지 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신청 자격은 간단히 말하면 3년 이하입니다. 3년 이하. 여기 있죠. 3년 이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격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니까 직접 기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경우는. 그리고 일반 분야 또는 그린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일반 분야는 뭐냐? 그린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가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전 분야가 뭐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다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그린 분야를 봐야 되겠죠. 그린 분야가 뭐냐면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제조,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전기 수소차, 친환경 소재 및 자연순환 등 그린 관련 창업 아이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야의 600개 같은 경우는 주간 기간별로 지원 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창업 기업으로 선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그 지역 기반의 기업들을 우대한다라는 문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초창은 그 지방 또는 그 지역에 이미 사업 기반을 갖고 있는 소재한 기업들을 지원한다, 그런 의미로 강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역은 총 8개 되어 있고요.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구, 경북이겠죠? 그다음에 동남, 제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린 분야는 주간 기간별로 모집 분야 규모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제외 대상,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라든지 체납이 있는 분들, 의무 및 역할,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것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죠. 향후 5년간 이력을 관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만약에 22년도에 여러분 지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23, 24, 25, 26, 27 길게는 2027년도까지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예전에 지원사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왜냐면은 사실 그렇죠. 어차피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이력 관리라든지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는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귀찮아지면 안 되고 잘 받아주시고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원 내용 일단 최대 1억 원 그리고 참고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이제 창업기업 대응 자금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뭐 자기 부담금, 자부담금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30% 정도의 자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7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로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그 중에서 70% 이하에 해당하는 4,900만 원이 정부 지원금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30%를 내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한편 또 부담 느낄 수 있죠. 30%가 큰 돈이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다행히 여러분의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현금은 10%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10%니까 700만 원, 700만 원만 여러분이 그 해당 사업 통장에 돈을 입금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1,400은 보통 그 대표자 인건비를 많이 이제 현물로 받죠. 그래서 대표자 또는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역을 제출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한 최대 1억이니까 이 사업비를 뭐 좀 더 업을 해서 많이 쓰시죠. 네, 그리고 비목에 대한 부분은 세부 내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3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1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24일이 마감이면은 23일 날까지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목표 잡으실 때 나는 하루 전날 다 끝내고 그냥 기분 좋게 한잔 하겠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람 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4일로 잡았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리미리 등록해놓고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고요. 한 개 주간 기간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 첨부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 양식을 써라.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 계획서와 기타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검토라는 거는 자격에 대해서 3년 이하라든지 자격에 대해서 또는 지원 제외 업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없다고 하면은 서류 평가. 참고로 초기 창업 패키지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대 1 이상이 된다고 보면은 20개를 뽑는다. 그러면 결국은 신청을 200개 가겠죠. 여러분들이 그 200개 안에서 경쟁을 해서 일단 서류 평가에서 80%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160개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안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서류 평가 통과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이후 영상에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발표자료 작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때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선정 규모 2배수 요거 알고 계시죠?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 받아야 되겠죠. 웬만하면 A, B, C 그렇게 등급을 3단계로 나눈다 치면은 이제 중간 정도에서는 이런 가점도 좌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랄까요, 좀 비슷비슷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떤 평가 결과가. 그래서 가점이 의미가 있죠. 평가 지표는 동일합니다. 작년과. 근데 아쉬운 게 점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점수가 30, 20, 20 이렇게 공지가 됐는데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점수가 배점이 나와 있는데 초창편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봐서
배점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그 배점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 작성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 저한테도 한번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 일정입니다. 24일까지 접수를 받죠. 그리고 4월 달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자를 공지하고 5월 달에 협약을 하죠.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1억을 써낸다 하더라도 1억에서 좀 깎이겠죠. 만약에 7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7천만 원에 여러분 그 자부담 뭐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줄어든 금액만큼 수정할 사업 계획서를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을 수행하시고 보통 10월에 중간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창패도 마찬가지인데 10월 정도 중간 평가를 할 때 잘 받으시고 아마 제가 뒤에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죠? 기존 영상도 있는데 중간 점검에 대한 요령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최종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결국은 그거죠. 산출물. 여러분들이 이번 지원 사업 동안 무언가 만든다고 제안하셨겠죠? 그걸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유의사항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뭐 표절이라든지 모방 정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신청을 대표자가 직접 해야 되죠. 요거 아시기 바라고 관련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은 안 되고 한 개의 지원 사업만 가능하죠. 타 사업 동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업체 또는 한 분이 여러 개를 하는 거는 허용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비대면 스타트업도 신청했어요. 초기 창업도 신청했어요. 근데 만약에 둘 다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죠. 최초의 협약을 체결한 한 개만 수행 가능하다. 자, 그럼 여러분도 뭘 선택하시겠어요? 5초 드릴까요? 당연히 지원금이 큰 비대면 스타트업을 선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1억 5천이죠. 공동대표도 동일하게 돼야 되고요.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빨간색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주 강조드리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작성 대행을 한다고 되는 걸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문의가 오는데 작성 대행을 하냐고 물어보세요. 안 한다고 하죠. 자, 또 하나는 대표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저는 자신의 아이디어, 메시지를 글로 잘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1년 정도만 해보시면 처음 도전이 어려워서 그렇지 1년 해보시면 감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다만 코칭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을 통하든 또는 저를 통하든 한번 코칭을 받아보시는 것은 정말 권장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창업 여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역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내용은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십시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가점 의미 있죠. 일단 노란 우산 공제 사업 요거는 1점. 다음 감염병 코로나 관련된 그런 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1점. 그리고 고용 위기 지역 여기 있는 기업들 많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그리고 신사업 분야의 창업기업 이런 게 또 있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가능하시면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대신에 이런 가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최대 3점까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 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어떤 혜택이에요. 혜택. 정말 대단한 거죠.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최우수 판정 받은 분들 사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거에서 이런 받으신 분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예비창업 패키지를 도전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죠. 주간 기간 모집 분야별 지원 규모입니다. 한 20개 내외 됩니다. 그죠? 그래서 20명 내외, 20개사 내외죠. 그래서 비중은 일반과 그린 이렇게 거의 한 15% 되네, 그죠? 요걸 보니까 요 기준으로 하니까 그죠? 한 15%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여기 해당되는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됐어요. 그럼 올해 지원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위에서 기억나시죠? 가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이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가면 있다네요. 예, 누리집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략히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은 그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소감, 공고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고 저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창패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편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은 백지 시험 아시죠, 여러분? 좀 더 어렵지 않나요? 그죠? 차라리 문제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면은 답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백지 시험은 완전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렵죠. 비유하자면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사업계획서는 약간 좀 백지 시험처럼 좀 듬성듬성 어떤 문항들이 있었다면 이번 사업계획서는 좀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쓰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아이템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 예,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사업계획서에 대한 해설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도움 되셨다면은 아시죠? 예,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